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 30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30번째 개는 여기 삼리화잖아요. 그렇죠? 삼리화. 그러니까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불. 리는 불을 의미하는데 불이 두 개니까 중하 하고 이깨라라고 하네요. 리는 떠날 리자도 되지만 때로는 붙잡을 리도 됩니다. 뭐 걸려 있다라는 뜻으로 불이하는데 이제 괴의 상을 보면 불이니까 불은 다른 의미하면 이 태양의 의미가 있잖아요. 태양이 의미하고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우리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보면 하늘에 뭔가 걸려 있다는 형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걸릴 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의 순서를 보면 이렇잖아요. 지난번에 크게 쌓았으니까 뭔가 모르게 뭐 길러야 남한테 베풀던 누구를 기르던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르다 보면 이제 의욕이 생긴다. 그리고 의욕 생기다 보면 뭔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어떻게 웅덩이에 중수께에서 보면 뭔가 모르게 빠지는 형태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빠지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제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다 보면 어디에 걸리겠죠,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읽게가 왔는데 개 형상을 보면 불이 두 개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원기왕성한 사람들, 지금 해서 패기가 넘치는 사람들, 열정이 너무 많아요. 불이 두 개니까 열정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디에 많이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되면 어디에도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헤쳐나와야 될 건가? 이제 방책을 이제 주역에서는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괴사 부분, 요 괴를 설명하는 주의 준날의 문항을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정이다. 이정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형이다라고 하네요. 이정형. 그러니까 이 원형 이정이 아니라 이정형이라고 하니까 이정형, 형은 형통하다는 커다란 의미거든요. 그래서 리와 정의 시절에 우리가 봄, 겨울, 가을, 겨울 따지면 가을과 겨울철에 더욱 향하다라고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젊은 사람이라면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어떤 여름 단계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뭔가 말에 추수 수확할 때쯤 되면 뭔가 일을 성사 끝날 때쯤 되면 나이로 보면 뭐 50대 60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듣다 점다 열정이 너무 욕심이 많고 열정이 너무 많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잘 일을 성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주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축이라고 했네요. 기르다. 뭐를 빚냐면 암소를 키워라. 그리고 그러면 기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암소를 기르라. 암소를 기른다는 말은 우리가 음양오행을 따질 때 말은 양이고 소는 어미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미를 키워라는 뜻이니까 이제까지 원기왕성하게 만약에 일을 추진을 하거나 너무 열정적으로 놀거나 뭔가 했다면 좀 열기를 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뭔가 추진하다 보면 어디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잘 나갈 때 박수 받을 때
떠나라라고 말씀을 드리다시피 잘 나갈 때 불구하고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 크게 뭐 허물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나 원기왕성할 때 박수 칠 때 떠나다 보면 이제 칭찬도 받고 그렇지 않겠냐. 그럼 떠나는 방법이 바꿔 바로 축빈우 암소를 키우듯이 황소는 또 뭐 양일 수도 있으니까 암소를 키우듯이 이제 조금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그렇게 나가 놀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처럼 요거는 이제 의미를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원기왕성하게 일을 추진했다면 조금 더 내가 뒤도 한번 돌아보고 뭔가 모르게 좀 열기를 좀 식혀라 라는 뜻으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효사 부분을 살펴보고 그다음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 이런 점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풀이할 건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리하니까 3번 개거든요. 3을 두 개 뽑았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화리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오구 첫 번째 양이 왔네요. 그래서 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착연 밟는데 습기네요. 그래서 경지 그것을 공경해라. 그래요. 그래 허물이 없다. 이 말은 있는 것 같아요. 밟고 습긴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식당 같은지 방에 가보니까 뭐 신발 같은 게 젊은 사람들 보면 나란히 안 놓고 좀 막 뒤죽박죽으로 많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예절을 공경을 하면 허물이 없다. 예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번째 황리 원길. 황자는 누를 황자인데 음양오행으로 보면 이 목화 토금수를 따지면 이 토가 흙인데 황색인데 다른 말로 배우면 중도거든요. 그래서 리가 이제 해가 걸렸다, 원기왕성하다라고 본다면 원기왕성하더라도 중도를 지키면 원길 그게 길하다라고 하네요. 일측지리 해가 척 기울일 척자거든요. 해가 기울였네요. 해가 기울이다 보니까 불고부이가 이 장구 고자거든요. 이게 질그릇도 막 두드리면서 하는가 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는데 부가 있으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지 마라. 안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대실지차 큰 늙은이 차 슬피 운다 하다. 그러니까 해가 기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논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헬기가 왕성하게 뛰어놀다 보면 노인들은 집안의 어른들은 슬프겠죠, 그렇죠? 자, 돌려 기래여 분여 사여 기어라. 그렇게 해가 기우는데도 계속 그렇게 놀다 보면 돌연히 뭔가 오겠죠. 어떻게 뭐가 오냐면 불사르고 죽고 버린다. 쉽게 말해서 뭐 청방지처럼 그렇게 놀다 보면 불사르고 죽고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 그런 형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온다. 술, 채, 약, 채 눈물채자거든요. 눈물채, 허를 타. 그러니까 눈물이 나와서 측자약길하다. 그리고 측차약. 이 측자는 슬퍼하다라는 그리고 차는 한탄할 차거든요. 그래서 슬퍼하고 한탄을 한다. 그럼 길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 용기왕성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제 곤치겠냐? 반성하라는 뜻이겠죠. 눈물을 흘리듯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듯이 반성을 하고, 아픈 사람이 이제 깊이 내가 왜 그렇게 아픔이 왔는지 크게 눈물 흘리듯이 반성을 하면 때로는 낫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상분이에요. 왕용 출정. 왕이 이제 출정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기쁘네요. 열수 목을 베었다. 획비기추. 추는 동료배거든요. 동료배. 그러니까 그 동료가 아닌 것을 획득하면 무구, 허물이 없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 의미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수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개책을 설명하려니까 슬피 울고 한탄을 하면 과거를 반성하면 길어다 해놨으니까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목을 베고 동료를 획득하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자잘구레한 한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큰 것만 신경 쓰라는 거죠. 이제 원기왕성한 사람들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동년배한테 너무 경쟁을 하려고 그기 때문에 이제 원기왕성하게 뭔가 저질러잖아요. 내가 뒤떨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이 동년배를 획득하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했으니 너무 동료를 경쟁의 상대로 보지 말고 다른 것 쪽으로 신경을 써라. 즉 목을 벤다는 뜻은 큰 이제 장수를 목을 벤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장수를 목을 베지 동년배는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처리하더라도 큰 것에 하지 뭐 두 가지 동년배 경쟁하려고 한다 그러면 허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년배 쪽으로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사 부분 잘 살펴봤냐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거나 전문 사람들이 너무 열정이 사로잡혔을 때, 그러면 뭔가 모르게 허물이 있겠죠, 그렇죠?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움을 나가다 보면 쉽게 말해서 불에 태워주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서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바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추구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는 우리가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암 환자다 그러면 반성의 눈물을 흘리라고 하죠. 흘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즐겁게 웃고 바로 그게 이제 웃음이 치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추구를 했다면 이와 같이 암 환자가 눈물을 흘리듯이 깊이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가 추구할 건가, 마지막 수학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건가 한번 반성을 해보고 아니라면 다른 대책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너무 경쟁하지 말아라. 경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서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해당 상대 적의 장수의 목만 베지 밑에 쫄개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 이와 같이 불에 태워 죽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니까 너무 상대를 경쟁적으로만 동년배를 너무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좀 큰 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큰 것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의 가수나 쉽게 말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보면 너무 화가 타오를 때 한 번쯤 반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갈 건가라고 해보면. 반드시 뭔가
실패가 따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이제 주역은 이제 총 64편까지인데 30편까지는 상경입니다. 상경이고 상경인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31개는 지금 이제 분자에 31개부터 64개까지는 분자. 요 상경은 주로 이제 쭉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천지 자연과 관계된 쉽게 말해서 하늘의 진리, 하늘의 어떤 세상 살아가는 거는 이제까지 저도 계속 세상 살아가는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건가 응용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는 그 천지의 진리 차원이 아니라 분자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뭐 사람을 사귈 건가 바로 그런 것 차원에서 좀 자세하게 많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냐면 오늘 만약에 이 계약을 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추진하면 반드시 무슨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차는 일단은 멈춰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차적으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큰 불행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오늘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개는 너무 열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다 보면 이 상대방은 반드시 허물이 있는 거거든요. 허물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허물은 안 보이잖아요. 저 상대의 어떤 뭐 주식도 하다 보면 너무 오르면 계속 희망만 부풀잖아요. 어느 순간에 꼴박듯이 이 상대의 젊은 사랑은 눈먼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눈먼 상황이 발생되니까 1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하고 싶고 또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다. 이 개를 찾을 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분간 찾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개가 나오면 원래 운을 만약에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좀 침울한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적들이 나한테 많은 적들이 경쟁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힘든 그의 한 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31번째 개는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이제 분자에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귈까가 이 택산계입니다. 택산계. 자, 택산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미 두 개죠, 그렇죠? 택산계에 대해서는 더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